지금 15건의 그 MOU를 했습니다. 요거 그렇죠. 한번 산업장관 회의 이 정례화와 함께 MOU를 쭉 해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얘기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메인은 아직 상하이에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북경에서 하는 요거는 에피타이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수평적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서 AI, 빅데이터 관련 특허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자,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양국 유망 스타트업의 교차 진출을 돕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AI를 중국이 세계에서 뭐 미국 다음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우리나라하고 협업을 하려고 최근 들어 들어오고 있느냐. 자, 중국이 AI를 개발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아무도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는 우리 그냥 받아서 쓰잖아요. 네. 유료 결제까지 하면서 쓴단 말이야. 근데 중국 건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써. 어떤 나라도 안 써요. 의심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다가는 내 정보 다 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로서는 AI의 국제적 확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거를 딥시크를 쓰면 뭐 시진핑 관련 문제라든가 중국 관련 약간 불편한 문제들을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아예. 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버린 AI를 지금 구축해갖고 2년 안에 할 거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 5대 AI 회사들이 경연대회를 했어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그 행신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더라고. 사람보다 못 풀더만.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AI 수준이 그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경쟁들을 공정하게 붙여가지고 대한민국 5개 AI들이 지금 열심히 소버린 AI 구축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1등은 LG의 크로바라고 네이버의 크로바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한국은 AI 관련된 별도의 문화권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동판과 이제 중동어로 유지되는 아랍판과 기타 버전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AE에 진출하는 게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와 AI를 구축할 수 있는 아랍형, 중동형 별도의 소버린 AI를 한국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중국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국의 필요에 맞춰서 또는 자국 내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버린 AI의 구축이 필요하게 됐고 그에 대한 기술들을 한국의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흡수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7월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AI 대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리창 총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하이에 본부를 두는 세계 AI 협력 기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응했어요. 그래서 시 주석이 에이펙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 얘기를 했어요. 세계 AI 협력 기구를 만들자. 싫어, 넘을 거는 못하겠어. 근데 또 아무도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AI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그가 만들자고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으니까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뭘 했어요? 야, 한국, 니들 우리가 경쟁력 니들 앞서고 그러니까 니들 문제 그 해결하려고 힘들지? 우리가 그 해결책 줄게 이러면서 그 해결책은 우리하고 니들이 AI 협력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발 상하이에다가 아시아 AI 센터를 차려주세요. 라고 지금 중국이 애원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그렇죠. 거죠. 상하이에 어떻게든 세계 AI 협력 기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본부를.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AI에 있어서 미국을 되게 견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상하이 가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정기적이었던 소통 창구를 공식화해서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만나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힘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렇죠.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큰일 난데. 예.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연구자 간 교류와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해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지재권이에요. 지식재산권. 이 새끼들은 뭘 갖다가 중국에다가 기술을 협력을 하거나 공장을 세우면 바로 그걸 빼다가 옆에다가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양으로 짓눌러갖고 원 기술자들, 원 기업들을 다 쓸어냈단 말이에요. 삼성의 휴대폰을 그렇게 했고 현대 자동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 중국 점유율 60%까지 올라갔던 휴대폰 지금 철수했어요. 중국의 3대 자동차까지 컸던 북경 상해를 비롯한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지금 영업 접었습니다. 아니, 롯데마트도 사실 엄청나게 딱 그 확장을 했다가 그냥 싹 털리고 나왔잖아요. 털리고 나왔는데 이 롯데마트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면 롯데마트가 그때 철수를 할 때 땅을 안 팔고 빌려줬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그 자리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에 그와 관련된 게 나온다고 하면 롯데가 중국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우리는 중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렇죠. 고민이 그거거든요. 중국이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국 기업하고 손잡고 공동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51대 49 아닌가요? 그렇죠. 51대 49로 하고 중국이 그다음에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 팔게 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공산당 위원회가 그 기업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51대 49에서 증자를 막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유상증자를 하고 51이 나중에 70이 되고 80이 돼요. 원래 이쪽은 돈을 안 내니까. 그럼 증자를 하고 회사 규모를 빵 키운 다음에 야 20% 그거 팔고 나가 이런 식으로 내쫓아내는 게 그동안의 정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탈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제재가 없으면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특허법으로 해결을 해줄지 아니면 뭐 단독적인 영업직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가 그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그 경쟁업체는 승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독과점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 기업들한테 먼저 리서치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만들어낼 기술이 없어요. 따라가서 카피하고 도면 주면 만들어내는 건 하겠는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선제적으로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 이제 포기할게요. 이 얘기가 이제 시진핑 15년 만에 나온 거죠. 15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거든. 반도체 그렇게 처발랐는데 안 됐고 AI 안 됐고 전기차 안 됐고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규모로는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기술력으로 따져서는 다 망한 거거든요, 그 회사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과학기술과 어떤 그 산업이 연동되는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단기간에 되진 않을 겁니다만 우리 기업들의 요구와 중국의 성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좀 이어갈까요? 네, 일단 환경 협력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미세먼지 중심의 협력을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관급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막혀있던 냉장 병어 등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을 보장받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가장 쓰는 악질적인 수법이 뭐냐면, 이제 양쪽이 농수산물을 서로 수출하는 건 똑같은데, 중국에서 들어온 거 우리 반나절이면 검역이 돼서 통관이 돼요.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 맘이야. 그래서 통관을 시켜주고 싶으면 바로 통관을 시켜주는데, 안 시켜주면 3일 일주일씩 묶어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품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게 좀 역조를 했었던,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요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공정한 어떤 그 룰들이 이 MOU를 통해 하고 위생 MOU를 통해 갖고 이러이러한 보증서와 뭐 검사서가 있으면 뭐 문제 없이 통과시켜 준다라고 하는, 즉 한국의 인증을 중국이 받아들여서 통관 자료로 받아주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갈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특수 기술로 키운 뭐 토종 아니죠. 황금 광어라고 금색 나는 광어부터 시작해갖고 또 우리 중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겠는데? 엄청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 노란 가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 애들이 특히 좋아하는 수산물들이 있어. 뿔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고 특히 해조류 부분 안에서 중국 애들이 또 해조류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지네 자국 거는 못 믿어갖고 잘 못 먹는데 한국산 해조류 수출에 대한 힘을 포함해서 미역, 다시마 등등을 저희 포함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 거 뭘 믿을 수 있나요? 그치? 쌀도 못 믿겠고 분유도 못 믿죠. 믿겠고 솔직히 만두도 종이만두, 계란도 가짜로 다 만든 우리 거 나라 먹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 먹어. 그래서 다 우리 거 이제 푸드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애들도 그걸 바래요. 믿을 수 있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죠. 일단 한국 거야? 그러면 그럼 그냥 먹는 거죠. 네네. 오케이지 뭐. 네. 자,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의 석사자상 한 쌍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간송 전연필 선생이 1933년에 구입해서 보관해 오던 보화각 정문을 지키던 상징적인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장제스가 대만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섬으로 도망가면서 돈 될 만한 귀한 거는 다 쓸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본토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호적으로 야, 이거 니들 거지? 우리가 돌려줄게. 라고 해서. 혜태 아닙니까? 아닌가? 예. 몰랐네. 사자래요. 사자래요. 이게 중국 예. 거였구나. 네. 근데 이게 전영필 선생이 이걸 사온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래요? 뺏어간 거를. 일본이 중국에서 뺏어간 거를 어. 전영필 선생이 우리 건 줄 알고 사실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에서 경매를 해갖고 갖고 오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원래 중국에서 온 거니까 언젠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훌륭하시다. 네, 유언의 유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돌려주게 되는 정말 뜻깊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렇죠. 그것도 일제시대 때 중국의 문화재를 사갖고 중국에 돌려주겠다고 하셨던 청년 간송 이씨, 성함이 전형필 선생. 이분이 만석권 자제였는데 전 재산을 한국 문화재 유산을 사들여갖고 보호하는 데다가 다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지금 그 스토리를 중국 측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본이 가져갔던 거를 우리 이제 전형필 선생이 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꼭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서야 돌려드립니다. 요런 스토리 자체가 중국인들한테 너무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일본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본인들은 정말 쪽팔릴 노릇일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와 같은 문화적인 교류를 딱 맞춰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한 우리 대통령실의 정성도 대단하지 않나 싶어. 신라 금관도 정말 정말 효과도 트럼프. 크지만 했지만 이거는 진짜 중국 입장에서 엄청난 선물입니다. 의미가 100년짜리 선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청나라 때 거라니까. 자, 그 이외에도